음식이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환대가 존재하는 사회가 있다. 그 사회에서는 방문객이 주인의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는 방식으로까지 환영받기도 했다. 북극에 얼어붙은 땅, 오로라가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에스키모의 삶을 보게 된다. 그들은 흔히 진정한 북극의 지배자라고 불린다. 에스키모를 제외하고는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가는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한 집단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칠고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의 자연 속에서 에스키모 여성들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책임을 맡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살려온 식량 보존의 전문가들이다. 이 여성들은 생선과 사냥감을 훈제하고 말리고 발효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긴 북극의 겨울 동안 굶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에스키모 여성들의 영향력은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가치,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땅과 동물,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는 섬세한 균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에스키모 여성들은 집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사냥과 어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흔히 남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카약을 능숙하게 다루고 어망을 설치하며 때로는 큰 사냥감까지 사냥하는 여성도 드물지 않다. 에스키모 여성들은 공동체의 생명력 그 자체를 상징한다. 극도로 험하고 동시에 장엄한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강인함과 의지는 깊은 인상을 남긴다. 이들의 역할은 전통적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들은 보호자이자 교사이며 동시에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다.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것부터 공동체의 생존을 지키는 것까지 에스키모 여성들은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 그들은 흔들림 없고 오래 견디며 쉽게 무너지지 않는 북극의 영혼을 그대로 닮아있다. 이처럼 북극에서의 생존에 에스키모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그들의 삶을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를 댓글로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전통적인 에스키모 사회에는 아내 공유라는 관습이 있었다. 오해하기 전에 이것이 어떤 의미였고 왜 존재했는지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외딴 북극 지역에서 다른 집을 방문한 남성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음식과 잠자리뿐만 아니라 아내가 손님과 함께 잠을 자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놀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관습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의미와는 전혀 달랐다. 이는 소유나 모욕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에스키모들이 살아가던 고립되고 혹독한 환경에서는 공동체의 협력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이 관습은 최고의 환대와 신뢰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여성은 재산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았으며 모든 결정은 반드시 당사자 모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의 손님이었다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기고 아니라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 관습은 가족과 부족 간의 중요한 유대와 동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긴 겨울 동안 협력이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었던 환경에서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물론 이 관습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더 흔했으며 다른 곳에서는 거의 없었다. 에스키모 사회가 현대화되고 세계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관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럼에도 이는 생존을 위해 독특한 사회 규범이 필요했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흔적이다. 키스라고 하면 대부분 입술을 맞대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에스키모식 키스는 코를 맞대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현지 언어로 쿠닉이라 불리는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단순히 코를 비비는 것도 아니고 입술이 얼어붙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다. 이는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다. 진짜 쿠닉은 코를 사용해 상대의 볼과 이마, 위십술 주변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그 사람의 냄새를 들이마시는 행위다. 이는 매우 친밀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다. 이 관습은 서구 탐험가들에 의해 처음 기록되었고 영화 감독 로버트 플레어티가
에스키모 어머니가 아이에게 코로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는 이 장면의 따뜻함과 다정함에 깊이 감동했고 이를 1922년 영화 북극의 나누크에 담았다. 이 작품은 에스키모의 삶과 문화를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한 영화였다. 더 특별한 점은 쿤이기 서양식 키스처럼 연인 사이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주로 가족, 특히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와 깊은 감정을 상징한다.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용해온 에스키모라는 이름 자체는 사실 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에스키모라는 용어는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이누이트와 유픽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지만 20세기 말에 이르러 북미 지역에서는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캐나다와 미국, 그린란드의 많은 이누이트 사람들은 이 단어가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한다. 대서양 연안에서 사용되던 알곤퀸 언어에서는 이 말이 야만성과 폭력을 암시하기도 한다. 에스키모라는 표현은 원주민 스스로보다는 식민 지배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로 받아들인다. 반면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의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가 눈신을 짜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전혀 다른 해석이다. 이 논란은 정부와 기관들이 이들을 부르는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북부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 계통의 사람들을 이누이트라고 부른다.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에 사는 여러 원주민 집단을 포함해 알래스카 원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10년 이누이트 환극협의회는 과학자들에게 에스키모 대신 이누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픽 공동체는 자신들이 이누이트와 동일시되는 것에 반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미 지역의 에스키모 사람들은 이러한 특별한 문신을 카키니이트라고 부른다. 이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고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다. 에스키모의 믿음에 따르면 이 문신은 여성이 사후세계로 가게 되었을 때 좋은 곳에 도달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1945년 인류학자 세르게이 루덴코는 거의 모든 에스키모 여성들이 문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문신이 매우 드문 시기였지만 북극 지역에서는 문신이 여성들 사이에서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문신이 없는 여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 문신들은 무작위로 새겨진 그림이 아니었다. 문양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성들의 얼굴에는 이야기를 전하는 독특한 무늬가 나타났으며 선은 눈에서 시작해 코를 따라 턱까지 내려오고 양손으로 이어졌다. 눈썹 위에는 까마귀 발 모양이 있었고 볼에는 섬세하게 얽힌 장신구 같은 문양이 새겨졌다. 이 문신은 보통 결혼 전에 소녀들에게 새겨졌는데 문신이 없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문신을 새기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동물의 털이나 힘줄로 만든 실에 수치나 그을음을 묻혀 피부 아래로 당겨놓는 방식이었다. 극심한 고통이 따랐지만 소녀들은 이것이 아름다움과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참고 견뎠다. 하지만 20세기 초초 선교사들은 카키니이트를 악한 관습으로 간주하며 금지했다. 그럼에도 이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에스키모 여성들에 의해 계속 이어졌다. 19세기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여성들은 나치트라 불리는 속옷을 만들어냈다. 이 속옷은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 설계되어 현대 의류 기술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 나치트는 물가의 가죽 조각을 술록이나 고래 힘줄로 만든 실로 정교하게 꿰매어 제작되었다. 보통 유리 구슬로 장식되었으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물가의 털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물가의 가죽 속옷은 연인과의 사적인 순간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여름철 실내에서는 여성들이 하반신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옷이기도 했다. 18세기와 19세기 동안 덴마크 선교사들은 이누이트 사람들에게 유럽식 리넨 속옷을 사용하도록 설득하려 애썼다. 그들은 더 편리하고 쾌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당시 여성들은 유럽식 속옷이 물가의 가죽 속옷만큼 아름답지도 매력적이지도 않다고 여겼다. 오늘날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나아치트를 다른 에스키모 모피 의류와 함께 직접 볼 수 있다.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에스키모 부족들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땅은 생존이 어려울 만큼 황량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베링 해협을 건넜다. 이동 과정에서 일부는 남쪽의 더 따뜻한 지역으로 향했고 다른 이들은 알래스카와 북아메리카에 정착했다. 이후 일부 집단은 계속 이동해 그린란드에 도달했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선택한 거주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였다. 이 극한의 날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눈으로 만든 집, 즉 이글루를 지었다. 이 주거지는 단단히 압축된 얼음 블록으로 만들어졌으며 구조물의 절반은 땅 위에, 나머지 절반은 땅 아래에 위치해 비교적 낮은 형태를 이루었다. 돔 모양의 이글루에는 꼭대기에 환기 구멍이 있고 작은 입구가 있어 차가운 바람을 막고 내부를 따뜻하게 유지했다. 이 얼음집 안에서는 기름이나 동물 지방을 태운 램프를 사용해 열을 만들었다. 여기에 사람의 천이 더해지면서 내부 온도는 섭씨 양열도에서 15도까지 올라갔다. 이는 얼음이 녹는 온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그럼에도 벽의 두께는 불과 몇 센티미터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이 얼음집은 녹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약간의 녹음은 있었지만 구조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다. 얼음이 살짝 녹으면 곧바로 바깥에 강한 추위로 인해 다시 얼어붙었다. 외부 온도와 주변 얼음 블록의 차가움은 매우 강해 이러한 균형을 유지했다. 또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 환기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 과도한 열을 제거했다. 에스키모들은 램프를 집의 정중앙에 두어 벽이 녹는 것을 막았다. 만약 불이 벽 가까이에 놓이면 얼음이 물로 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용되지 않게 된 이글루는 계절이 바뀔 때까지 형태를 유지하다가 서서히 사라졌다. 이 지역에서는 날씨뿐만 아니라 음식도 큰 도전 과제였다. 우리에게는 매일 채소를 먹는 일이 어렵지 않지만 에스키모에게 채소는 매우 귀한 존재다. 혹독한 기후로 인해 북극에서는 작물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스키모 사람들은 자연에서 자라는 뿌리 식물이나 야생 열매를 찾아 의존해왔다. 이러한 식물성 식품은 양이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저장되었다. 다행히 에스키모 식단의 중심은 채소가 아니라 날고기다. 1년 내내 추운 땅에서는 영양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들은 단백질이 몸을 강하게 하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해준다고 믿었다. 겨울을 대비해 저장하는 음식 대부분은 사냥을 통해 얻은 동물에서 나왔다. 가장 중요한 식량은 물가의 고기였다. 그 외에도 연어, 대구, 고래와 같은 바다 동물들이 주요 먹거리였다. 여름에는 술록과 거위를 사냥했고 겨울에는 북극곰, 여우, 토끼를 사냥했다. 그들이 즐겨 먹던 음식에는 물개와 술록고기, 바다코끼리 간, 고래 껍질이 포함되었다. 거대한 동물들로 둘러싸인 얼음의 땅에서 살지만 에스키모 사람들의 체격은 크지 않다. 성인의 평균 키는 약 160cm 정도이며 남성과 여성 사이의 키 차이도 크지 않다. 이들은 밝은 갈색 피부, 곧은 검은 머리, 어두운 눈, 넓은 얼굴과 높은 광대뼈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체구는 작지만 에스키모는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모피 옷 한 벌만으로도 영하 수십 도의 기온을 견딜 수 있다. 이는 성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며 어린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환경이다. 아기들은 눈만 남기고 거의 온몸을 동물 가죽으로 감싸 보호받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환경은 놀라운 적응력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며 걷거나 달리기를 배우기 전부터 이미 얼어붙은 땅에 익숙해진다. 에스키모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지방을 매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많은 양의 물가의 지방을 섭취해도 심장 질환에 대한 걱정이 적고 지방은 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유전자 변이는 약 2만 년 전 형성되었으며 인슐린 수치와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 대신 키와 체중이 크게 자라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극지방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었다.
이 부족의 이동 방식 역시 매우 독특하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는다. 육지에서는 주로 개 썰매에 의존하고 물 위에서는 길고 좁은 형태로 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카약을 사용한다. 에스키모는 개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항상 눈이 맑고 털이 두꺼운 강한 개로 키우려고 노력한다. 갓 태어난 강아지를 위해 잘 자라고 튼튼해지기를 바라는 의식까지 치른다. 에스키모에게 이 충직한 동물들은 인내심과 강인함이라는 점에서 주인과 닮아 있다. 개들의 속도와 도약력은 놀라울 정도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약 10마리의 개가 보급품을 실은 썰매를 끌고 약 30km 이상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다. 에스키모가 외지고 험한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들의 일상이 단조롭거나 지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전 세계에 약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의 에스키모만 남아있지만 이 공동체는 여전히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다. 봄이 오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축제를 열고 여름에는 따뜻한 시기를 기념하는 행사를 즐긴다. 가을에는 사슴과 물가에 고래 사냥과 관련된 축제가 열리며 겨울에는 거처를 짓고 얼음 위에 동물 형상을 조각하며 곰과 여우, 사슴, 물개, 눈기러기 털로 옷을 만드는 행사들이 이어진다. 또한 사슴뿔과 곰 이빨, 늑대 이빨, 고래뼈로 도구를 만드는 축제도 있고 카약과 우미약을 제작하는 행사, 개썰매 경주도 열린다. 이러한 모임에는 정령과 주술사를 기리는 의식이 함께하며 에스키모만의 독특한 문화적 모습을 완성한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즐기는 전통 음식 중 하나는 우타크로, 흔히 에스키모 아이스크림이라 불린다. 이는 주로 산딸기와 물가의 지방, 생선, 술록고기로 만들어진다. 따뜻한 차와 바삭하게 튀긴 황금빛 반죽 음식은 일상에서 사랑받는 먹거리다. 사람들은 추운 야외에 함께 앉아 뜨거운 차로 몸을 녹이며 튀긴 반죽을 나눠 먹곤 한다. 현대 에스키모 여성의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전혀 다른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능력이다. 그녀는 북극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전통 파카의 가치를 이해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입지만 필요할 때는 서양식 옷차림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한다. 조상의 문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현대 사회에 맞게 규범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 얼어붙은 툰드라의 아름다움 속에서 눈을 뜨고 컴퓨터를 켜 세계와 연결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을 지키면서도 불과 한 세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과 기회를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오늘날 많은 에스키모 여성들의 현실이다.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매우 크다. 세계화와 기후변화로 빠르게 사라져가는 삶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동시에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바람도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와 전통적인 공동체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 역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키모 여성들은 이 복잡한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잘 헤쳐나가고 있다. 그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며 고대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고 조부모 세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분야에서 일하며 공동체와 더 넓은 세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들이 전통을 버리고 현대를 선택하지도 않고 현대를 거부하며 전통에만 머무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원주민 문화가 전통과 발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약 17만에서 18만 명의 에스키모 사람들이 4개 국가에 나뉘어 살고 있으며 각 국가는 서로 다른 정치 구조와 과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5만 4천 명의 에스키모가 알래스카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이누피아트로 불리고 알래스카 원주민으로 인정받는다. 이들은 알래스카 인구에서 소수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노스 슬로프 자치구와 베링 해협 지역의 34개 마을에 집중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93년 미국 연방정부가 알래스카 원주민 부족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들이 연방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동체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누피아트 지역 전반에 여러 부족 정부가 설립되었다.
구조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르지만 이들 모두 교육과 주거, 문화 보존 같은 사회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원주민 자치의 중요한 성과로 전통 사회가 현대적 행정 구조를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자치의 사례는 캐나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약 7만 명의 에스키모가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이누이트 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누나부트와 이누비알루이트, 누나빅, 누나치아부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누나부트에는 약 3만 865명이 거주하며 이는 지역 인구의 84% 이상을 차지한다. 누나부트는 면적이 약 183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대부분의 국가보다 크지만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00분의 1명에 불과하다. 1999년 4월 1일 누나부트는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분리되어 이누이트에게 자치정부가 주어졌다. 이누이트 언어로 우리의 땅을 의미하는 누나부트는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캐나다 정치 지도상의 가장 큰 변화였다. 경제는 이누이트와 누나부트 정부가 운영하며 주요 산업으로는 광업과 석유 가스 탐사, 수공예, 사냥과 어업, 고래잡이, 관광, 군사활동, 연구가 있다. 덴마크에는 약 6만 6천 명의 에스키모가 살고 있으며 이 중 5만 1천 명은 그린란드에 거주한다. 그린란드 인구의 약 90%가 에스키모 계통이지만 오늘날에는 에스키모와 덴마크인 간의 결혼으로 다민족 가정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두 언어와 문화를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사회가 형성되었다. 러시아에도 약 2천 명의 에스키모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로 축지반도 해안에 거주하는 유픽 집단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공동체가 알래스카에서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온 여기주 사례라고 보고 있다. 이제 현대 에스키모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시급한 현실을 살펴볼 차례다. 수천 년 동안 에스키모는 풍부하고 자급적인 식량에 의존하며 북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평온한 삶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빠르게 녹고 눈덮임과 영구 동토층이 줄어들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이 지역은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다. 나이가 많은 에스키모들은 더 이상 오랜 경험만으로 안전한 얼음길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동물들의 이동 경로를 바꾸고 사냥 기간을 짧게 만들며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북극 지역의 석유 시추로 인한 심각한 대기 오염은 공동체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는 눈보라나 야생 동물보다도 더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한때 북극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향이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의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에스키모가 겪는 불평등과 어려움, 그리고 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년 봄, 캐나다 정부는 북극 정착지 전반에서 에스키모 가족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과 적응 기술, 현대 도구 활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키모의 삶을 보여주는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통해 이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하며 특별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북극 사회의 중심이 되는 여성들의 역할부터 현대의 시선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아내 공유 같은 고대 관습까지 알아보았다. 에스키모 키스의 진짜 의미와 이름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현대 에스키모 여성들이 전통과 기회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 네 나라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자치구조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자신들뿐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라는 위협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을 놀라게 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또는 에스키모 문화와 북극 생존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눌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된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